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정우입니다. 자, 오늘 XRP 가격대는 3,090원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제와 좀 비교를 하자면 눈에 띄는 상승이나 큰 하락도 아니고 좀 애매한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구간이 역시나 차트에서 가장 의미 있는 구간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이 가격대가 정확하게 개인 투자자들이 떠나는 가격대, 그리고 기관들이 매집을 하는 가격대이기 때문이에요. 이 패턴들이 조용히 등장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최근 나오고 있는 어떤 반복적인 뉴스가 아니라 최근 며칠간 시장의 흐름 속에서 XRP가 어떤 전술적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거시경제, 수급, 기관 포지션, 시장의 미세 구조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지금의 3,090원대라는 가격이 왜 전략적인 가격대인지, 그리고 기관들이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 시장이 흔들리는데 XRP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 시장 전체를 보면은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주요 알트코인들도 전반적으로 힘이 좀 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비트코인이 글로벌 유동성의 경직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지금 시장에서 흔들리는 건 가격이지 구조는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의 조정 같은 경우에 사실 단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고 있는 구간이다. 비트코인이 안 좋은 무빙을 보였던 이유가 셧다운에 대한 악재였잖아요. 근데 셧다운은 해소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파월도 금리 인하를 거의 앞두고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심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심리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 시장 전반의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이 나오게 될 것이고, 지금 이 심리와 그리고 거시경제에 대한 지표들, 그리고 뉴스들이 괴리감이 생기고 있을 때 우리는 기회가 발생을 해요. 이 시장에는 기회가 발생을 합니다. 아직 호재들이 반영되지 않은 구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을 떠나는 건 좀 바보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구조의 변화는 가격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가격은 가장 마지막에 반응하는 지표이며 구조적인 흐름이 바뀐 뒤에 뒤늦게 시세에 반영이 돼요. 지금 리플은 바로 그 구조 변화의 초입에 있습니다. 자, 최근 며칠간의 글로벌 금융 뉴스들을 좀 보자면 미국 증시에 대한 변동성과 그리고 연준에 대한 발언, 그리고 고용 물가 지표의 괴리감, 그리고 유동성의 축소 등 리스크 자산 전체를 흔드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단 한 가지예요. 지켜봐야 될 것. 유동성이 줄어드는 시기엔 목적 없는 자산이 무너진다. 예를 들어서 단순한 메타버스 테마라던가 뚜렷한 수요 없는 밈코인이라던가, 그리고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약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빠르게 증발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XRP는 이 범주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자, 리플은 실제 금융 인프라 기반, 그리고 글로벌 송금 네트워크, 그리고 은행과 기관, 기업과 연결된 생태계, 규제 환경을 통과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코인이 아니라 없으면 오히려 금융 효율성이 떨어지는 자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거시경제 불안 속에서도 장기 자금은 XRP 같은 목적형 자산으로 움직이는 구조를 보입니다. 자, 이게 XRP가 흔들리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이유예요. 자, 물론 그런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ETF에 대한 뉴스도 있고 기관들의 유입도 있는데 왜 가격은 올라가고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모든 투자자들의 공통 고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을 아셔야 돼요. 가격은 거래소에서 결정되지만 수요 자체는 제도권에서 만들어낸다. 자, 기관이 ETF로 리플을 사들이기 시작하면 그건 거래소에서 매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장외, 그리고 ETF 유동성 공급 구조에서 흡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ETF에 대한 유입들이 곧바로 시세에 반영되진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중요한 거는 다음이죠. ETF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ETF는 빠져나가지 않는 구조다. 그리고 ETF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을 잠가두는 효과가 있다. 즉,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조용하지만 수급은 장기적으로 단단해지고 있다. 이건 가격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변화입니다. 자, 요즘 수급 데이터를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 특징으로 개인 투자자는 최근 며칠간 순 매도 우위, 하락장에서 지쳤고 반등이 약하다 보니까 갈아타기 심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자, 특징 두 번째, 기관은 ETF 그리고 장기 지갑을 중심으로 꾸준히 순 매수가 일어나고 있다. 가격이 떨어지는 동안에도 꾸준히 추가 매집 흔적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종합하자면 이런 그림이 나오죠. 개인은 가격을 보고 움직인다. 그리고 두 번째, 기관은 구조를 보고 움직인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승리하는 쪽은 항상 가격보다 구조를 보는 기관들이 됩니다. XRP는 지금 개인들이 던지고 기관이 줍는 전형적인 강세 축적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자, XRP가 시장에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격도 맞겠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환기 한가운데 XRP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최근에 단기로 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XRP에 대한 지식들이 좀 미흡하신 경우가 있어요. 근데 XRP야말로 진짜 코인 중에 몇 안 되는 가치 투자가 필요한 코인이란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전 세계 금융 자체가 디지털 전환의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고, 국경 없는 송금, 그리고 은행 간 속도들이 경쟁되고 있고요. 그리고 비용 절감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격변 중이에요. 이 흐름의 중심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검증된 자산이 리플입니다. 즉 XRP는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가장 먼저 연결된 자산입니다. 가격은 붙어진 효과일 뿐 가치의 표면만 보여줄 뿐입니다. 자, 그리고 XRP 차트를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구간대 XRP는 주요 지지선이 딱 3개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첫 번째, 이때 저항 라인을 강하게 뚫어줬던 3,300원대 라인, 여기가 첫 번째 지지 라인이었는데 지금은 무너진 모습이 나오고 있죠. 두 번째 지지 라인, 여기 3,000원대, 여기도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800원대. 자, 2,800원대를 깨주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잠시 손절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왜냐면 여기 구간대 밑으로 굉장히 많은 폭이 열려 있습니다. 2,200원대까지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2,800원을 이탈하게 되었을 때는 우선 매도를 하는 게 낫겠다. 근데 3,000원대 그리고 3,300원대 사이에서 지금 놀고 있잖아요. 이 구간만 무너지진 않는다라고 하면 ETF에 대한 수급, 그리고 기관들이 다시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빠지고 있다 보니까 XRP도 계속해서 내려가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는 비트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사실 셧다운이라는 악재가 이 정도로 비트코인과 XRP를 뺄 거라고 사실 생각도 못 했거니와 이제 해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심리적인 부분이 회복이 안 된 건데, 이거는 말씀드렸죠. 언젠가 나올 수밖에 없다. 심리라는 건 그야말로 받아들여지는 효과예요. 지금 당장의 그런 흐름들이 안 나오고 있을 뿐이지, 오히려 심리와 그리고 거시경제 흐름에 대해서 괴리감이 발생을 할 때 투자해볼 만한 기회가 생긴다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XRP는 다시 한번 반등을 하게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XRP가 원래 놀던 구간은 여기 구간이죠. 3,600원대 부근부터 4,900원대까지 이 구간에서 횡보가 나오고 있다가 셧다운에 대한 악재가 가속화되면서 이탈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트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되었을 때는 3,600원에서 3,900원 사이로 다시 회복을 하겠죠. 이 구간에서 놀게 될 거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ETF에 대한 수급이 가격으로 바로 반영되진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장기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예시로 비트코인 ETF 시절 때를 보여드릴게요. 자, 비트코인이 ETF 승인이 되자마자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전혀 그렇진 않았거든요. 2014년 1월에 비트코인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주봉이거든요. 이때 흐름을 보면은 오히려 횡보였다. 근데 그 뒤로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구조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었어요. 오히려 이게 더 컸다. 승인 당시에 나온 것보다.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라는 것 자체는 엄청난 급등을 초래하는 그런 재료가 아니라 통로예요, 통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하나 더 생기는 거다. 근데 그 통로가 어떤 통로죠? 겁나게 큰 통로죠. 아무래도 아직 주식과 코인의 비율로 봤을 때 주식이 압도적으로 자금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증권사 계좌만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XRP를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통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장기적인 상승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 자, 이 흐름을 알고 있는 게 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XRP를 진짜 단타로 매수하고 매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려줄 수 있는 코인으로 인식을 하는 것, 그리고 그냥 떨어진다고 짜증내는 것, 이 두 가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원래 3,600원대에서 4,900원대에서 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ETF로 인한 수급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4,900원대를 넘어서주는 폭발적인 무빙이 한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흐름을 반드시 꼭 숙지를 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차트적 기술적인 분석, 어디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이런 부분보다 압도적으로 XRP만큼은 압도적으로 투자자들한테 유리했던 게 심리였어요. XRP가 700원이던 시절에도 결국에 심리적으로 버틴 사람만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같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XRP의 본질입니다. 최근에 투자하기 시작하신 분들 정말 이 부분을 잘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심리에 대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비트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을 때 XRP는 천천히 가겠지만 한 번에 크게 갈 수 있는 코인들, 비트코인의 반등이 나오게 됐을 때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코인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떤 애들이 크게 갈 것인가, 지금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정말 열심히 오랫동안 공부한 자료니까 집중해서 봐주시고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순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얘가 사실 올해 상승률이 가장 좋았던 코인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저점에서부터 수익률로 따지면 거의 3,100%까지 올라줬어요. 자, 그리고 얘랑 비슷한 정도 수준의 상승이 나왔던 휴머니티 프로토콜 마찬가지로 보자면 1,400% 정도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투자자들이 이럴 때 뭘 하냐면 얘네들의 패턴을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왜 이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었을지, 그리고 얘랑 비슷하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코인은 어떤 녀석이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알아낸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들어볼게요. 자, 우선 두 가지 다 신규 상장 코인이었다라는 점이고요. 얘는 이번 7월에 상장했고 순코인 같은 경우에 이번 5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신규 상장을 했죠. 신규 상장을 했고 밑으로 쭉 빠져주는 흐름이 나오다가 자로 잰 듯한 바닥 구간이 출현을 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엄청난 급등을 만들어 줬단 말이죠. 자, 순코인도 한번 봐볼게요. 자, 이쪽 부분을 좀 크게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월에 상장한 신규 상장 코인이었고요. 상장 이후에 쭉 빠져주는 흐름이 나오다가 자로 잰 듯한 바닥 구간이 역시나 출현을 했고, 이 바닥 구간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 뒤로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걸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코인들을 우리가 매수를 하면 좀 푸근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코인이 하나 있죠. 자, 바로 이 코인이고요. 상장 시기 역시 앞선 코인들과 비슷합니다. 5월 중에 상장을 했었고 상장 이후에 쭉 빠져주는 흐름이 나오다가 자로 잰 듯한 바닥 구간이 출현했어요. 이걸 쌍바닥이라고 하죠. 이 쌍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었을 때는 이 바닥 구간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거래량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무빙은 앞으로 상승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차트의 패턴이 비슷하게 형성이 되는 이유는 차트는 심리입니다. 심리. 여러분들의 심리를 조작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조정을 하는 거고, 그 와중에 바닥 구간이 출현하는 이유는 이 구간 밑으로 빼게 되었을 때 자기들도 부담스럽다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나오는 코인들에 집중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봐야 될 부분들은 거래량이 등장을 했느냐. 등장을 했죠. 최근부터 굉장히 좋은 무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좀 보여드릴 게 있죠. 자, 이거는 제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한 차트의 패턴을 제가 지표화 시킨 건데요. 지금 보면은 얘가 순코인의 차트입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바이 신호가 한번 떴죠.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코인도 지금 보면은 이 구간에서 바이 신호가 떴고 거래량들이 만들어지기 직전의 모습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우선 차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쌍바닥 패턴을 형성하면서 굉장히 지금 바닥 구간에 있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바닥 구간에 있다라는 건 이거죠. 떨어지면 요만큼 떨어지고요. 올라갔을 때는 앞서 보인 코인들처럼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의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 종목을 공유드린 지가 벌써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차트는 결국에 반복이에요. 그리고 차트는 패턴입니다. 같은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왜 이런 자꾸 비슷한 패턴이 출몰을 하냐면 세력들이 이렇게 개미들을 털어내는 과정, 그리고 차트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패턴의 차트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먹히는 차트의 디자인은 이미 나와 있거든요,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굉장히 크게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트의 유사도로 봤을 때 정말 투자해 볼 만한 코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코인 결국에 여러분께 공유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번 코인만큼은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전달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역시나 이 차트가 진행되게 되었을 때 너무 많은 개인들이 올라타면 차트가 바뀌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개미털기가 좀 더 심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신청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구독자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발견한 이 코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급등의 일정이 빠르게 나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선 본 순코인 그리고 휴머니티 프로토콜을 감안하면 이 자리가 나오고 나서 급등이 거의 바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받아서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고, 얘 같은 코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코인과 다르게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을 크게 담아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 계실까봐 번호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5872-7811 010-5872-7811이라고 구독자라고 보내주시면 코인명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얘는 올랐다라고 해서 팔아버리면 안 돼요. 상승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순코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상승률이 많이 나왔는데 위에 그냥 상방은 흐름 한번 나왔다고 던져버렸으면 그만한 수익률을 만들진 못했겠죠. 자, 저는 순코인도 실제로 매수를 했었고 휴머니티 프로토콜 코인 또한 매수를 진행해서 수익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도 굉장히 기대를 크게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끝까지 가져가셔라. 어지간하면 끝까지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팔아야 될 때가 오면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 공유까지 알차게 해드려봤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항상 제가 이런 좋은 종목들 발견하면 여러분들이랑 놀아 먹으려고 가져오니까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